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뭐 2년, 뭐 궁합 그렇죠. 이런 거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이번에 좀 이런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절대 인연이 없는 남녀도 붙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랑 인연이 끊어졌어요. 뭐 이런 것도 붙이거나 아니면은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뭐 짝사랑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도 붙일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옛날에 영상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연이 없는 사람들을 붙일 수 있을까? 아니, 못 붙여. 아, 그래요? 나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뭐 막말로 예를 들어서 사귀었던 사이인데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뭐 다시 만나는 커플들도 있지만, 근데 인연이 없는 사람을 제가, 저 100% 붙여드릴게요. 이 말은 저는 못해요. 못하는데, 그리고 또 짝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붙여주세요. 그것도 좀 거시기 해. 내가 봤을 때는. 네. 거시기가 뭐냐면요. 붙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조금이라도 뭔가 인연이 있어야지 저도 붙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완전히 끝난 커플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완전히 끝인데 뭐 이러면은 난 얘기해. 우리 전보로 선생님도 아실 거야. 이게 끝이야. 안 돼. 붙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내가 신령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인연이 끝난 커플을 제가 탁 붙여드릴게요. 이 말은 못해요. 그럼 이 무속적으로 인연을 붙일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다시 끝난 인연을? 네. 끝난 인연을? 아주 힘들더라고. 근데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나 경험상 얘기하는 건데 끝난 인연을 붙여도 봤어.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식으로 튀냐면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 저 사람이랑 인연을 해달라고 했는데 생뚱맞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무속적으로 뭔가를 했다 그러면은 어쨌든 본인이 있는 돈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걸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꽁은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 어떻게 가? 그 사람하고 인연이 안 될 것 같으면 생뚱맞게 다른 인연을 붙여주더라니까? 그렇게 튀는 경우가 있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나도 꽁밥은 안 먹는다는 얘기야. 신령님도 꽁밥은 안 드세요. 예를 들어서 똥차랑 붙여주세요 했는데 똥차가 아니라 벤치랑 붙여준다거나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거죠? 그렇지. 똥차인데? 근데 본인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똥차인지 몰라. 솔직히 얘기하면 몰라. 내가 보니까. 네. 근데 여러분 무속적으로도 붙일 수 있는 게 한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뭐 막말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당장이잖아.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단기간에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그 상대가 다른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럼 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럼 여기서 일을 했어. 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걔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 물론 알 수도 있지. 우리가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또 딜레이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예 인연이 없는 건 힘들어요. 그럼 인연이 있다라고 좀 표현하는 게 썸? 썸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내가 실제 경험한 건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사랑해서요. 네.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환자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좋아갖고 그분을 짝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붙여달래. 네. 안 돼. 왜? 내가 말하는 인연은 뭔가 사귀어서 뭐 스킨십을 했다던가 뭔가 있잖아 체온을 느꼈다던가 스킨십을 했다던가 쟤도 나를 뭔가 좋아하고 있는데 뭐 이럴 때 뭔가 있잖아. 썸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썸이야? 본인만의 착각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내가 이런 무속인이지만은 그 무속적으로 이렇게 붙여준다. 이거는 제가 100% 장담 못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인연이 있어야 돼. 이 상대도 이 사람한테 호감이 좀 있다던가 꼭 헤어진 사이가 아니더라도 새로 만난 썸 관계도 있잖아. 이 사람이 본인도 이 사람한테 야 그럼 괜찮겠다.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있다던가 아니면 육체적으로 뭔가 관계를 맺었어. 근데 그게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다 사귀거나 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땡겨올 수는 있다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더 다가오게끔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중요한 거는 만났는데 헤어졌어. 서로. 그런데 한 사람은 못 있고 한 사람은 이미 마음이 변했단 말이야. 그럼 좀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뭐 딱 제가 객관적으로 하기보다는 진짜 상담 통해가지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어우, 영어. 케이스마다 틀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클릭하신 이유는 될까? 해서 이제 클릭을 하셨을 텐데, 100% 된다는 말 못 드리고요. 80%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뭔가 그 상대하고 나하고 뭔가 인연은 맺은 게 있어야 돼. 그렇게 생뚱맞게 짝사랑하셔갖고 고백도 못하고 질질질 끄시면서 이런 건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뭐 선생님 저희 과장님이 있는데 저는 그분 짝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많지 나한테. 너무 많아. 저 이 사람이 저 좋아하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90%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건 해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과장님을 짝사랑하는 거야? 네. 과장님은 이미 가정이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있는 되지. 안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무슨 육체적 관계를 맞았다던가 스킨십을 했다던가 안 사귀어도 그런 관계들 많아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잖아. 요즘에 그러더구만. 누구랑 사귀는 게 싫고요. 그냥 그 썸 타는 게만 좋아갖고 썸만 타는 거야. 그리고 막말로 육체적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안 사귄대. 사귀지 않고 그냥 잠을 잤더라도 그 썸 타는 그게 좋아갖고 요즘에 그게 유행이라고 그러던데? 나 그렇게 들었어. 네, 여러분 그런 건 좀 힘들어요. 아까 제가 90% 그거 취소. 그거는 짝사랑이야? 짝사랑은 안 돼. 확실히 뭐 스킨십이라든가 뭔가 연줄이 있어야 된다고요. 연인 관계로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잠을 같이 잤다던가 뭐 손을 잡았다던가 그 사람 눈빛이 조금 이렇게 흔들렸다던가. 본인이 착각하면 안 되지. 착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사귀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얘기를 해줘요. 얼마 전이어서 불과 며칠 전인데도 내가 안 돼, 너 이 사람한테 집착이야. 이건 집착이고 이미 그 사람은 너한테 마음이 없는데 뭐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한테 먼저 얘기했지. 네, 그렇대. 안 돼. 야, 이건 구태도 안 돼. 이런 경우 많죠. 제가 얘기해요. 저한테 전 보신 분들. 야, 이건 구태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된다, 야. 여러분,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지나간 사랑에 또 너무 가슴앓이 하는 사랑에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고 이별이 있으면 또 새로운 만남이 있어요. 어쨌든 요거 영상 재밌게 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번 시간에는 이 제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방주사 알려드렸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제외가 가능할 것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조거든요. 징조 있죠. 네. 생각이 계속 나겠죠. 내가 그 사람이 생각나던 그 사람 마음은 모르니까 나를 기준으로 자꾸 생각이 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게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텀을 두고 생각나는 게 아니라 24시간 계속 생각이 나겠죠. 왜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생각이 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생각이 나고 슬픈 걸 보아도 생각이 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타도 생각이 나고 한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뭐 헤어진 지 3개월 됐어, 6개월 됐어, 1년 됐어, 막 되게 많은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분명히 다시 만날 수 있는 시절 인연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런 때인 거죠. 그게 약간 어떤 징후인 거죠. 제외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물론 24시간 생각나겠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느 거리를 걸을 때 머릿속에 더 꽂힐 때 그렇죠. 일단 첫 번째가 그런 증상인데 그런 증상이 계속 있다 보면 왜 우리가 텔레파시 통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기운이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쏟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연락이 와. 아니면 내가 술 기운을 삼아 아니면 뭐 분위기에 취해 어떤 방면으로든 내가 연락을 취한다든지 연결을 한다는 거죠. 꼭 어떤 뭐 메시지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냥 뭐 둘만 알았었던 뭐 이런 음악이나 아니면 뭐 글귀나 뭐 그림이나 아니면 장소나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잖아. 그들만 알잖아. 그런 것들로 어떤 메시지를 주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 다음에 메시지나 뭐 어떠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의 찰나가 오는 거죠. 근데 순간의 찰나가 왔을 적에 제외 커플들은 또
또 이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처음 연인으로 가는 그런 커플보다 한 80% 이상 또 이별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임을 잘 캐치를 해서 다시 또 아픔을 겪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돼. 우리 뭐 뻔한 거긴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잖아요, 쉽게. 어떤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별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지만 스스로 또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가 옆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됐던 뭐 내 자신이 됐던 스스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변화되는 작은 부분이 서로 느꼈을 적에 그 사랑이 더해지는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까지 이어가고 뭐 정말 예쁜 사랑 뭐 지금도 하시는 분도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타임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건데 약간 이게 약간 루틴처럼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공백 기간 동안 뭐 3개월이면 아니면 뭐 1년 아니면 뭐 많게는 뭐 3년 몇 년 동안 그 안에 어떤 변화수가 엄청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분들은 조금 다시 이별하는 케이스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음가짐이겠죠. 왜 우리가 뭔가가 앞에 있는데 있는 거에 대한 귀중함이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근데 없어지거나 아무것도 없었을 적에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다, 이런 것들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거를 그로 인해서 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느끼잖아요. 뭐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공백 기간이 짧던 길던 그거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무당이시잖아요. 재회 때문에 이제 선생님 찾아뵙는 경우도 있는데 많죠. 진짜 이 사람은 재회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런 기운 같은 것도 있나요? 기운이 있는데 미쳐버려요. 이미 끝났어.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못 만나겠다. 정말 다시는 보지 못할 그런 막 싸움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을 적에 너무 간절해요. 그 눈빛과 모든 에너지가 그냥 간절해요. 그러면 그런 인연법은 쉽게 끊어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별도 사랑도 둘이 같이 뭔가를 해야지 이루어지지 한쪽에서만 하면 짝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별하고 한 사람이 이별을 하지 않았어. 그럼 또 그것도 계속 이 사람도 그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뒤돌아봐서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정말 너는 너 나는 남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내가 그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나는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이 마음이 하늘을 정말 찌를 정도의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분명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아직 그의 마음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일단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같이. 뭔가 이렇게 연락이 됐던 뭐 어떤 메시지가 됐던 그림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힌트를 그쪽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힌트를 역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연월일시에도 계절이 있어요. 띠에도 계절이 있고 월에도 계절이 있고 며칠 일에도 계절이 있고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이날 뭐 3월이면 3월 며칠 날 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지간 마음 인간의 마음도 흔들리니 이날 연락해라. 공수를 주죠. 그러면 사람이 왜 마음도 되게 쓸쓸하고 외롭고 누군가 그냥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뭔가 메시지가 왔을 때 어때요? 놀라면서 훅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일러드리는 거죠. 선생님 이제 그 타이밍을 딱 잡아주는 그렇죠.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타이밍을 왜냐면 모든 게 타이밍이에요.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그냥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임을 적절하게 그게 뭐 3개월 후일 수도 있고 6개월 후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지만 그냥 때를 좀 기다림이 근데 좀 많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헤어졌냐, 그리고 어떻게 만났냐, 얼마큼 만났냐, 공백 기간이죠. 헤어진 그 기간이 또 언제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몇 월 며칠 그런 이제 때를 제가 잘 살펴봐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아프죠. 사랑은 아픕니다. 그러나 하고 싶죠. 때를 잘 맞춰서 예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황할머니 천부인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인연합이, 네, 인연합. 네네네네. 제가 합을 좀 잘못 들으면 큰일 나겠어. 2년. 네네. 남녀의 마음을 어떻게 인연합의로 움직일 수 있을까? 많이들 재회 관련해서 그쵸, 맞아요. 상담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짝사랑, 뭐 괜찮다 생각하는 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있어요. 네, 많이 있으시죠? 네, 있어요. 이게 되게 오묘하면서도 또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일단은 이런 걸 할 때 막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두 남녀의 궁합을 봐서 특히 궁합 중에서도 겉궁합과 속궁합이 잘 맞는지를 봐야 되고 그게 잘 맞을 경우에는 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합을 시켜주는데 그렇게 합을 시켜줄 때도 봐야 될 부분이 또 있어. 양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녀의 양 조상 중에 남자 청춘이 있나 여자 청춘이 있나도 봐야 되고 왜냐면 이런 청춘들이 앞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서 산소자리도 봐야 돼요. 산소자리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산소 명당은 자손이 이별하는 수가 생겨나는 곳이 있어요. 자꾸만. 그래서 이 산소자리에다가 산소를 썼더니 자손들이 자꾸 이혼을 한다거나 또 누가 하나가 자꾸만 둘 중 하나는 죽거나 단명을 해서 이런 산소자리가 있거든. 그래서 이별하는 수가 생겨나는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만일에 산소자리에 들어있다면 그런 부분부터 비방으로 막고 나서 이런 인연 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이 남녀의 사주만 놓고 봐서 인연을 시켜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세세하게 잘 봐서 시켜주는 게 좋고 예를 들어 청춘 조상이 이렇게 있어. 남자나 여자나 젊어서 돌아가신 청춘이 대부분 아마 있는 집안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청춘 조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꾸 어떤 인연과의 트러블이 날 때, 인연과의 연이 잘 맺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그런 청춘 조상 같은 경우는 영혼 결혼식이라는 걸 해서 천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인연합의 이전에.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연 합을 들어가는 거예요. 천도를 해주고 양 위의 조상들을 불러들여서 인간 세상에 산 사람들처럼 상견례를 시키면서 합의를 시켜준 다음에 그 조상 영신들의 원력을 빌어서 이 돌아선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비방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긴 있고 이런 경우는 이 두 남녀가 이제 신점이라는 걸 놓고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런 마음의 상태도 좀 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고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라면 어려워요. 그건 그런 분도 있죠. 많아요. 의외로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많은데 유부남 유부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인연 합을 잘 시켜주지 않죠. 그런 건 아니고 또 아예 안 되는 커플이 있는데 속궁합 겉궁합이 전혀 안 맞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비방을 해도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속궁합 겉궁합이 너무 맞지 않고 또 둘 중 한 분이 굉장히 폭력성이 있었다든지 너무 생활력이 없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런저런 비방을 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인연 합을 안 해주는 경우 하나 더 있어. 평생 사주에 바람기를 끼고 있는 사람. 이런 사주를 끼고 있는 분들과도 다시 인연 합을 맺어주진 않아요. 해도 어차피 네, 다시 그거는 끼고 있는 바람기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일시적으로 어떤 영적인 존재로 폭력성이라든지 바람기가 생겼다든지 뭐 무기력증으로 인해서 생활력이 없는 경우라면 그런 살을 풀고 비방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자체적인 바람기 뭐 자체적으로 막 호라비살, 막 과부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거의 합을 시켜드리지 않죠. 일반 입장에서는 당장 급하니까 인연합의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엄청나게 많은 있어요. 그게 봐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인연 합을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정말 이 두 남녀는 봤는데 그냥 합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야. 차라리 헤어지는 게 맞아. 다시 인연을 맺고 싶어서 왔어. 어느 둘 중에 한 분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점을 봤을 때
이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요소로 인해서 뭔가 일시 잠깐 틀어진 거면 그런 정도는 부적으로도 액매기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처방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보여질 수 있어요. 네. 이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말이 쉽지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네. 봐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또 어렵네요. 이연합이 이거 되게 인연합뿐만 아니라 인연합뿐만 아니라 이 조상의 기운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무속 행위들이 쉬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예민한 부분이고 되게 예리하게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죠. 신명을 다루는 일 또한 그렇잖아요. 신구 타는 제자분들도 당신네들은 얼마나 이게 제2의 삶을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걱정도 되게 많고 섣불리 하기도 무섭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 제자를 내는 것도 정말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왜? 이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기도 하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모든 이런 무속적인 행위가 어느 거 하나 간과할 수 없이 정성을 들이고 정말 잘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냥 두드리고 노는 게 굿이 아니거든. 절대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